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이 욱신거려서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드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관절에서 나는 뚝뚝거리는 소리와 함께 찾아오는 그 아픈 느낌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시니어분들 대부분이 겪고 계시는 관절염에 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6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관절 건강을 돌봐온 노후건강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 오랜 세월 동안 만나본 환자분들 중에서 관절염으로 고생하지 않으신 분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50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60, 70, 80대로 접어들수록 더욱 심해지는 관절의 통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만 치부하기엔 너무나 큰 고통을 동반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다니고 계단을 두세 개씩 건너뛰며 올라가던 그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가야 하고 심지어는 난간을 꼭 붙잡고 올라가셔야 하는 상황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나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닙니다. 관절염은 분명히 관리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으며 이미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제가 60년간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확인한 사실은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분들도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게 찾아오신 73세의 김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처음 오셨을 때 무릎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집 안에서조차 걷는 것이 힘드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벽을 짚고 가셔야 할 정도였고 장을 보러 나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셨죠. 손목과 손가락 관절도 아파서 뚜껑을 여는 것도 어려우셨고 바늘에 실을 꿰는 것은 아예 포기하신 상태였습니다. 이분께서 저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아프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때 저는 이 할머니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세운 관절 관리 계획을 꾸준히 따라하신 지 석 달 만에 이 할머니는 혼자서 시장을 다녀오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손자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실 수 있게 되셨고 1년이 지난 지금은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분들과 함께 가벼운 운동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 할머니가 특별했던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관절염 관리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하기만 하면 누구나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관절염이 무엇이고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무릎 관절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무릎 관절은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동시에 구부리고 펴는 움직임을 반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관절입니다. 젊었을 때는 관절 사이의 연골이 쿠션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서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지게 되고 결국 뼈와 뼈가 직접 마찰을 일으키면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골이 닳는 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나이도 한 요인이지만 더 큰 요인은 잘못된 생활 습관과 관절 사용법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에 과도한 체중이 실리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자주 취하거나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져서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경우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릎 관절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체중 관리입니다. 몸무게가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3kg에서 4kg까지 증가합니다. 따라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력 강화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을 강화하면 무릎 관절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간단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번씩 3세트만 해주셔도 한 달 후에는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스트레칭입니다. 관절 주변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면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 잠자리에 들기 전 5분씩만 무릎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할머니의 경우 처음에는 10m도 걷기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30분 이상 산책을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훨씬 수월해지셨고 무엇보다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숙면을 취하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하십니다. 이제 어깨 관절염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특히 밤에 잘 때 통증이 심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깨를 위로 들어올리기 어렵거나 뒤로 돌리는 동작이 힘드시다면 어깨 관절염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70세의 박 할아버지는 어깨 통증 때문에 옷을 입고 벗는 것조차 어려우셨습니다. 특히 위솥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입는 것이 불가능해서 항상 앞에서 단추를 채우는 셔츠만 입으셨죠? 머리를 감을 때도 팔을 위로 올리기 어려워서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분 역시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깨 관절염도 무릎 관절염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어깨 관절의 특징은 움직임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입니다. 앞뒤, 좌우, 회전까지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죠. 그만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깨 관절염 관리의 핵심은 관절 가동 범위 유지입니다. 아프다고 해서 어깨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관절이 굳어져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통증이 있더라도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어깨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벽을 마주보고 서서 아픈 쪽 손을 벽에 대고 천천히 위로 올려보는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어깨 높이까지만 올라가더라도 매일 조금씩 높이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또한 수건을 등 뒤에서 양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도 어깨 관절의 유연성을 기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경우 이런 간단한 운동을 매일 15분씩 꾸준히 하신 결과 2달 만에 혼자서 위솥을 입고 벗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석 달 후에는 머리 감기도 혼자 하실 수 있게 되셨고 지금은 가벼운 농사일까지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밤에 어깨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시던 일이 거의 없어져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셨다고 하십니다. 손목과 손가락 관절염도 시니어분들을 괴롭히는 주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바늘에 실 꿰기, 단추 채우기, 뚜껑 열기 같은 세밀한 동작들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69세의 이 할머니는 손가락 관절염 때문에 평생 취미로 해오시던 뜨개질을 포기하셔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바늘을 잡는 것도 아프고 실을 당기는 동작도 힘들어서 1시간도 계속할 수 없으셨죠? 손목도 아파서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려우셨고 심지어 젓가락질도 불편해서 식사 시간이 고역이었습니다. 이분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뜨개질도 못하고 요리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손 관절염도 다른 관절염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 관절염 관리의 핵심은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무리한 사용을 피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손가락 스트레칭입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손가락을 하나씩 구부렸다 펴는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3번, 한 번에 10회씩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온열 치료입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거나 핫팩을 이용해서 손을 따뜻하게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관절염 증상이 완화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손이 경직되어 있을 때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담그고 시작하시면 하루 종일 훨씬 편하실 겁니다. 세 번째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도구 사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뚜껑을 열 때는 손목 힘만 사용하지 말고 팔 전체를 이용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손가락보다는 손바닥 전체로 받치는 식으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이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습니다. 한 달 만에 뜨개질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게 되셨고, 2달 후에는 예전처럼 몇 시간씩 뜨개질을 하셔도 괜찮아지셨습니다. 요리도 훨씬 수월해지셨고, 손자에게 줄 스웨터도 직접 떠서 선물하셨다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다시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셔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셨습니다. 허리와 목 관절염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부위인데, 나이가 들면서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가 얇아지고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허리가 아픈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75세의 최 할아버지는 척추 관절염으로 인해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어서 항상 구부정한 자세로 걸어 다니셨습니다. 오래 서 있기도 어려우셨고 의자에 앉을 때도 항상 등받이에 기대야 했습니다. 목 관절염까지 함께 있어서 고개를 돌리는 것도 제한적이었고 위를 올려다보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이분은 처음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젊었을 때는 허리가 쭉 펴져서 키가 170cm였는데 이제는 구부러져서 160cm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제 모습을 보면 너무 서글픕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척추 관절염도 올바른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척추 관절염 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올바른 자세 유지입니다. 구부정한 자세가 습관이 되면 척추에 더 많은 부담이 가해져서 관절염이 악화됩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어깨를 펴고 가슴을 내밀어서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이 약해지면 뼈와 관절에 더 많은 부담이 가해집니다. 간단한 등 근육 강화 운동과 복부, 근육 강화 운동을 병행하시면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목 관절염의 경우 목을 좌우로 돌리거나 위아래로 끄덕이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천천히 목을 돌려주시면 목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근육의 긴장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최 할아버지의 경우 매일 15분씩 척추 운동을 꾸준히 하신 결과 석 달 만에 허리를 훨씬 곧게 펼 수 있게 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예전처럼 오래 서 있을 수도 있게 되셨고 목 돌리기도 훨씬 자유로워지셨습니다. 키도 실제로 3cm 정도 다시 커지셔서 본인도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군요. 발목과 발가락 관절염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서고 걷는 모든 활동의 기초가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발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인 움직임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발바닥이나 발목이 아픈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68세의 정 할머니는 발가락 관절염 때문에 신발 신기가 너무 어려우셨습니다. 발가락이 변형되어서 예쁜 구두는 아예 신을 수 없었고 편한 운동화마저도 오래 신고 있으면 아팠습니다. 발목도 자주 붓고 아파서 오래 걷는 것이 힘들었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발목을 접질릴까 봐 항상 조심스러우셨습니다. 발 관절염 관리의 핵심은 올바른 신발 선택과 발 근육 강화입니다. 굽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신발, 발가락을 조이는 신발은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발에 맞는 편안한 신발을 신고 필요하다면 깔창을 사용해서 발의 충격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가락과 발목 스트레칭도 매우 중요합니다. 발가락을 구부렸다 펴는 운동, 발목을 돌리는 운동, 발등과 발바닥,
근육을 늘려주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마사지해 주시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긴장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정 할머니는 이런 관리법을 실천하신 지 2달 만에 발의 부기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석 달 후에는 손자와 함께 공원 산책을 1시간씩 할 수 있게 되셨고 지금은 동네 시장까지 걸어서 다녀오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관절 부위별 관절염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이미 너무 늦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80대에 시작해서도 놀라운 개선을 보인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에 관계없이 좋은 자극을 주면 반응하고 적응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절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보와 실천 의지입니다.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시도하시면 오히려 관절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검증된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나이에 관계없이 분명한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 일과를 관절 건강 중심으로 재편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세요. 불과 5분만 투자해도 하루 종일 관절이 훨씬 편할 것입니다. 식사는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위주로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류, 항염 효과가 있는 견과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류를 충분히 섭취하시고 관절에 해로운 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하세요. 격한 운동보다는 걷기, 수영, 요가 같은 부드러운 운동이 관절염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씩 주 3회만 꾸준히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절한 관리를 통해 통증을 줄이고 숙면을 취하시는 것이 관절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목욕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시면 훨씬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는 염증을 악화시키고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명상, 독서, 음악 감상 같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는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관절염은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수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참고 견디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병행하시면 더욱 빠른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절염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소개해드린 김할머니, 박할아버지, 이할머니, 최할아버지, 정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좋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기억하세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건강한 관절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셔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관절 운동 5분, 이것만으로도 시작은 충분합니다. 일주일 후에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것이고, 한 달 후에는 더 큰 변화를, 석 달 후에는 놀라운 개선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더 좋은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만들어가면 더욱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관절, 활기찬 노후, 여러분도 반드시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